독일 소방서장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은 그날의 새까만 화마.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어린 딸의 눈을 보며 맹세했던 내 삶의 숙제. 하지만 바다 건너 한국에서 날아온,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것 하나가 저와 우리 대원들, 아니 우리 도시 전체의 운명을 이토록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우스 밀러. 여기는 유서 깊은 도시 독일 민스터입니다. 저는 이 민스터 소방서를 30년 넘게 이끌어온 소방서장이지요. 제 창밖으로는 오늘도 평화로운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지만 제 마음은 늘 보이지 않는 불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무자비한 불길과 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1분 1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이 그들의 전부가 걸린 생명 그 자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구시가지의 좁은 도로,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량, 그리고 조금씩 노후화되어 삐걱거리는 소방 장비들, 이 모든 것이 화마 속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매번 안타까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소방서장으로서의 제 무력감은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직 젊고 혈기왕성했던 소방관 시절,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3층에서 발생한 비극이었죠. 귓가를 찢는 듯한 비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괴물처럼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 3층 창문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건물로 뛰어들려 했지만 동료들이 저를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도 죽는다고. 낡은 소방 장비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다리는 턱없이 짧았고 수압은 불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절망과 분노. 저는 불타버린 잿더미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잿더미 속에서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내 무력함이, 내 부족함이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너 나간 표정으로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제 어린 딸 안나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에 검댕과 슬픔을 읽었는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졌죠. 아빠 힘들어? 왜 울어? 그 작은 위로 앞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이를 힘껏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어깨에서 딸아이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소방관이잖아. 아빠는 영웅이야. 그 작은 목소리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딸의 눈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안나, 아빠가 약속할게. 다시는 아빠가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빠가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질게. 꼭 그렇게 할게. 안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뼈아픈 기억과 딸과의 약속이 제가 소방서장이 되어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더 나은 시스템과 장비를 찾아 헤매게 된 이유입니다. 수년간의 고민과 연구 끝에 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건너 먼 나라, 대한민국의 최첨단 소방기술이었습니다. AI 기반의 관제 시스템, 좁은 길도 문제없는 민첩한 기동성, 혁신적인 소화 장비 데이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방 차량은 기존의 독일 시스템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해답이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스터 소방서에 한국산 소방 차량을 도입하자고. 하지만 제 제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시의회 회의장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슈미트 의원은 거의 발작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밀러 서장, 제정신입니까? 우리 위대한 독일 기술,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독일 공학의 명예를 더럽힐 셈입니까?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아시아 국가의 장비를,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오자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적 수치입니다. 경제 담당 의원도 날카롭게 거들었죠. 그만한 예산이면 우리 독일 기업의 기존 장비를 얼마든지 개선하고도 남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의원님들, 물론 우리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 또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방 차량은 현재 우리가 가진 어떤 장비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예산이 문제입니까? 시민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소방서장으로서, 그리고 한때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한 명의 소방관으로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슈미트 의원은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군. 이런 매국노 같은 제안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이 회의에서 퇴장하겠소. 그는 정말로 회의장을 나가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제 절박한 외침과 다른 의원들의 만류로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제보와 대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깊었습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한스와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진 슈테파는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한스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믿고 현장에 나갑니까?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장으로서의 깊은 고민과 책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까지 고민하며 밤새 뒤척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여보, 당신은 최고의 소방관이에요.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안전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고 합니다. 슈테파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낡은 장비의 오작동으로 눈앞에서 동료를 잃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다시는 현장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장님, 저는 아직도 그날 밤 악몽을 꿉니다. 제 동료가 제 앞에서 기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험과 판단입니다. 저는 저 기계에 제 목숨을 맡길 수 없습니다. 길고 격렬했던 논쟁 끝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제 과거의 아픔과 딸과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침내 시의회는 어렵게 한국산 최신형 소방차량 5대의 도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대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큰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약속대로 한국에서 건너온 최신형 소방차 5대가 민스터 소방서 앞에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강렬한 주황색 차체에 새겨진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글자가 낯설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대원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새 소방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훈련 시간은 예상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낯선 시스템 앞에서 대원들은 우왕좌왕했고 실수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한스는 계속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러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큰일 나겠네. 차라리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낫겠어. 급기야 그는 훈련 도중 장갑을 벗어 던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서장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장비로는 일 못합니다.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훈련장을 나가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스, 자네답지 않군. 자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누가 시민들을 지키나? 자네 가족은 누가 지키나? 두려운가? 나도 두렵네. 하지만 우리는 소방관 아닌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야지. 자네 베테랑이야. 자네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나? 다시 장갑 끼게. 제 단호한 외침에 한스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장갑을 다시 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슈테판 역시 AI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도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내 경험상으로는 저쪽 길이 더 빠른데. 이 기계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그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실수가 터졌습니다. 좁은 골목길 주행 훈련 중 한 젊은 대원이 한국 소방차의 뛰어난 회전 반경을 과신한 나머지 코너를 너무 급하게 돌다가 그만 벽의 차체 측면을 긁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반대파 대원들은 거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실수한 젊은 대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는 법이야.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옆에서 봐주지. 그리고 다른 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는 당연히 어려움과 실수가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방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익혀서 결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제 말에 대원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조금씩 한국 소방차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젊은 대원들은 첨단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베테랑 대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내 중심가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통로가 매우 좁아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우리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과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알파팀 한국소방차 1호 출동. 좁은 시장 통로로 신속히 진입하여 초기 진압에 집중하라. 제가 지휘 차량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전대는 놀랍게도 얼마 전 실수했던 젊은 대원이 잡았고 옆자리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의 한스가 동승했습니다. 젊은 대원은 긴장했지만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운전했습니다. 한국 소방차는 마치 물뱀처럼 좁디 좁은 시장 통로를 쌓여있는 물건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놀라운 기동성으로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한스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화재 지점에 도착하자 젊은 대원은 신속하게 최신 소화 장비를 조작했고 강력하고 정밀한 물줄기는 정확하게 화점을 타격하여 순식간에 초기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잡히는 광경에 시장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예전 장비였다면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불에 그슬린 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한 노점상 할머니가 한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방관 양반 당신들 덕분에 내 평생의 일터를 지켰소. 정말 고맙소. 한스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한스가 젊은 대원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이, 아까 그 좁은 길 통과하는 거 제법이던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 녀석 골목길에서는 확실히 쓸만하구만. 젊은 대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말을 들은 저 역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믿음 사이에 저울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아마 속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녀석을 믿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대형 화학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유독 가스가 누출될 위험까지 있는 최악의 상황. 귓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우리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폭발음이 멀리서도 들려왔고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시커먼 유독 가스가 하늘을 뒤덮었고 거대한 불길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은 폭발 충격으로 일부 붕괴되어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진 슈테판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슈테판, 한국 소방차 2호. AI 시스템으로 분석된 최적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원격 조종 소화 시스템으로 화점 집중 타격하라. 할 수 있겠나? 슈테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악몽이 떠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그를 덮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떨리는 숨을 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 AI 시스템 경로 따라 진입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악몽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한국 소방차는 슈테판에 침착하고 노련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AI가 분석한 안전한 경로를 따라 유독가스 지대를 돌파했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소화 로봇팔은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지역에 정확하게 소화 약제를 투하했습니다. 고성능 펌프는 강력한 수압으로 불길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슈테판은 첨단 통신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치 그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겨내려는 듯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용감했습니다. 한 젊은 대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무전했습니다. 서장님, 슈테판 팀장님 지휘 아래 내부 진입 성공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작업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좋아. 즉시 구조 작업 개시. 슈테판 자네만 믿겠네. 몇 시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마침내 불길은 잡혔고 공장 안에 고립되었던 작업자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 장비였다면 유독 가스와 추가 폭발 위험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한국 소방차는 다시 한번 그 성능을 입증했고 슈테판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슈테판은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구조된 작업자 한 분이 다가와 슈테판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슈테판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서장님. 이 녀석과 함께라면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능력과 한국 소방차의 진가를 극한의 상황에서 증명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제 소방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절박했던 순간으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건물 상층부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화재 현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몰려든 구경꾼들과
차량들로 가득 차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고가 사다리차조차 진입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유독 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고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모래시계처럼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델타팀, 한국소방차 사고 후 지금 즉시 건물 후면 좁은 통로로 진입. 주저하지 마라. AI 최단 경로 모드 및 장애물 감지 시스템 최대로 활용하라. 찰리팀, 한국소방차 사무. 어떻게든 위치 확보해서 원격 조정 고성능 펌프로 상층부 창문 집중 타격하여 진입로 확보. 모든 대원들은 내 지시에 집중하라.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국 소방차 세대가 마치 용맹한 전사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최단 경로 탐색 완료. 전방 장애물 감지. 우회 경로 안내 시작합니다. 와 같은 명료한 음성 안내를 제공하며 마비된 도로와 혼란스러운 인파를 피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뒷골목 루트를 순식간에 찾아냈습니다. 그 좁은 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쓰레기 더미, 각종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소방차의 첨단 센서와 놀라운 기동성은 마치 고개를 하듯 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소방차들이 믿을 수 없는 움직임으로 화재 현장 바로 아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공간까지 도달했습니다. 한스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장님, 델타팀 현장 도착, 진입로 확보 완료. 좋아. 즉시 건물 내부 진입하여 인명구조 실시? 찰리팀 계속해서 화점 제한 및 진입 업무. 강력한 물줄기가 상층부 창문을 깨뜨리며 진입로를 열었고 델타팀 대원들은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로 무장한 채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 모니터를 통해 대원들의 헬멧 카메라로 전송되는 긴박한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헬멧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뿌연 연기와 화염, 그리고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생명을 구하려는 대원들의 모습 마치 지옥도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무전소리,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 구조되는 사람들의 기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7층 복도 오른쪽. 아직 사람이 있다. 슈테판 확인하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테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한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슈테판, 위험해. 천장이 무너진다. 피해.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슈테판, 응답하라. 슈테판. 그 몇 초간의 끔찍한 정적. 그리고 마침내 슈테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장님. 한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구조차 확보했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슈테판 나 믿으라고 했잖아. 한스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베테랑 대원이 마침내 서로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완전히 믿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마지막 요구조자가 구출되었다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서장님, 전원 구조 완료. 전원 구조 완료. 그 순간 저를 포함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얼싸안고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수십 명의 생명이 꺼져갔을 끔찍한 참사를 막아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소방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믿고 기꺼이 목숨을 던진 우리 대원들의 용기와 동료애가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얼굴이 검댕으로 뒤덮인 한스와 슈테판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무뚝뚝한 한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존경과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스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딸을 힘껏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딸아, 오늘 아빠가 영웅이었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 그의 딸은 아빠 품에 안겨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원래 내 영웅이잖아. 내가 아빠 믿는다고 했지. 한스는 그제야 진심으로 웃으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나도 믿는다. 이 녀석과 함께라면 내 가족도 우리 시민들도 지킬 수 있다. 초고층 화재 이후 민스터 소방서에는 시민들의 감사 편지와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스터 소방대원 여러분, 특히 그날 현장에 계셨던 모든 영웅들께. 저희 가족은 그날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아 숨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주황색 소방차의 놀라운 활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 대원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소방관으로서의 자부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의 기적적인 구조작전 이후 민스터 소방서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 소방차량 도입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출동 시간이 무려 48%나 단축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와 대원들은 깊은 감격과 함께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서장실 책상 앞에 앉아 정성껏 펜을 들어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펜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쓰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소방기술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독일 민스터 소방서장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오늘 저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씁니다. 귀국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소방 차량을 도입한 이후 저희 민스터 소방서에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평균 출동 시간이 이전의 절반 가까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귀사의 소방 차량은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좁고 복잡한 저희 도시의 골목길도 막힘없이 주파하는 놀라운 기동성, 실시간 교통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첨단 AI 시스템, 그리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소화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제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발생했던 초고층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귀사의 소방 차량 덕분에 저희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수십 명의 소중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 시스템이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감격과 안도감은 저희 대원들 모두의 가슴속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 놀라운 기술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폭설이 내리는 혹한의 환경에서 차체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큰 실패를 맛보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방수 테스트를 하다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현장의 영웅들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약속이다 라고 외치며 밤을 새워 재도전했고, 마침내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기술자는 어릴 적 소방관이셨던 아버지께서 순직하신 아픔을 딛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기술을 넘어서 현장의 영웅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꿈, 아버지와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책상 앞에서의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희 같은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현장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피드백을 기술에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도 얼굴도 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이곳 독일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자 희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명구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명 존중에 대한 숭고한 헌신은 저희 소방대원들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일 민스터 소방서장 클라우스 밀러드림.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며칠 뒤 저는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 딸 안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딸아이는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며 이렇게 적어보냈습니다. 아빠 기사 봤어요. 아빠가 젊은 시절 저에게 했던 약속 마침내 지키셨네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빠는 여전히 저의 영웅이에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딸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전 딸과 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곧 다가올 휴가에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을 탄생시킨 그 이름 모를 영웅들을 직접 만나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스와 슈테판을 비롯한 우리 대원들과 함께 둘러앉아 한국 방문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의 열정을 배우고 옵시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주면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탭시다. 한국 소방관들과 함께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나? 예를 들어 우리는 협소 공간 기동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첨단 장비 운영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지. 제가 말하자 한스가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서장님.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동훈련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휴테판 역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생명을 구하는 일의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 교류가 우리 모두에게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원들 모두의 눈빛에는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대와 국제적인 교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한국의 소방당국 및 기술개발팀과 화상회의를 추진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만난 한국의 젊은 기술자와 소방관들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소방 시스템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민스터 소방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함께 훈련하고 싶습니다.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합니다. 라고 말하자 한국 측 대표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서장님과 민스터 소방서 대원들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동훈련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스터를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화상회의였지만 우리는 이미 국경을 넘어 생명구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굳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교류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양국의 우정을 다지고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스터 소방서에도 새로운 훈련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소방 차량의 성능을 200%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매일 실전처럼 훈련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기반의 가상현실 VR 재난 대응 훈련은 실제와 같은 긴박감을 선사하고, 드론과 소방차를 연계한 입체적인 현장 지휘 훈련은 우리의 작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협소 공간 정밀 기동 훈련과 원격 소화 시스템 집중 훈련을 통해 우리 대원들은 이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변화는 시민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은 이제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와 여러분 덕분에 안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도시 소방관들이 최고입니다. 저 주황색 소방차 정말 멋져요. 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소방관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향하는 방향이겠죠. 사람을 살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빛나는 기술력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저 역시 이곳 독일에서 그 기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